어렸을 때 기본기 훈련을 안 해서 기본기가 떨어진다고요? 지단이 10살, 브라질의 호나우두가 11살에 클럽 축구를 시작한 건 아시죠? 어렸을 때 기본기 훈련을 해서 기본기가 떨어진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어렸을 때 한국식 기본기 훈련을 해서 유럽식 기본기가 떨어진 겁니다. 한국과 유럽, 어디의 기본기가 진짜 기본기일까요? 스페인 선수들의 기본기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기본기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거 그냥 어그로 끄는 오프닝 아니야? 기본기라고 하면 보통 볼터치, 볼스키를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 기본기 말고 또 다른 기본기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닙니다.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볼터치, 볼스키를 말하는 거 맞습니다. 그 기본기입니다. 볼터치, 볼스킬 기본기가 한국과 유럽이 다르다고요? 다를 게 있어? 네, 다릅니다. 작은 차이가지만 훈련 방식부터 결과까지 매우 다릅니다. 유럽과 한국의 볼터치, 볼스킬 어떻게 다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Okay, let's go. 두 기본기가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전에 볼터치, 볼스킬의 본질에 대해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볼터치, 볼스킬은 기본적으로 숙련시키는 기술입니다. 숙련 기술이라고 합니다. 숙련 기술은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성인이 된 후 기술의 최종 숙련도가 높아지는 거라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느냐보다 얼마나 오랫동안 집중력 있게 연습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에이, 그건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런 연구를 하기 어려워서 그런 거지. 실제 축구 선수들이 어렸을 때부터 축구한 선수들이 볼 감각이 압도적으로 좋다고 하던데? 일부 맞는 말입니다. 어떤 프로축구 선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누구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해 기본기가 엄청나다. 난 늦게 시작해서 그런 기본기는 없었다. 그래서 대신 뭐뭐뭐에 집중했다.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5살 때부터 축구한 선수들은 무조건 볼터치가 기가 막힌가요? 이 선수들의 말을 조금만 정정하겠습니다. 늦게 시작해서 그런 기본기가 없는 게 아니라 늦게 시작해서 기본기를 사용하고 훈련했던 양이 적어 기본기가 부족했던 겁니다. 5살과 10살은 기본적으로 5년의 시간 차이가 납니다. 주 2일 하루 1시간씩 훈련했다고 한다면 이 5년을 따라잡기 위해 10살에 축구를 시작한 선수는 주 2일 하루 1시간씩 5년을 더 훈련해야 합니다. 무슨 소리야? 그래도 여전히 말이 안 돼. 어떤 선수는 축구를 일찍 시작한 선수를 따라잡기 위해 중학교 3년 내내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남들 잘 때 볼 트래핑 연습 남들보다 2~3시간씩 더 했다는데? 그럼 주 2회 매일 1시간은 3년이면 충분히 따라잡고도 남았어야 하는데 여전히 볼터치가 어렸을 때 축구한 선수에 비해 좋지 않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바로 여기에 유럽의 기본기와 한국 기본기의 비밀이 있습니다. 한국식 훈련을 매일 2~3시간씩 했기 때문에 진짜 축구에서 사용되는 기본기, 유럽의 기본기가 늘지 않은 겁니다. 이제 첫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식 기본기, 유럽식 기본기, 그 차이는 외부 자극과 반응입니다. 혼자 하는 볼 트리핑 훈련은 유럽에서는 진정한 기본기 훈련이 아닙니다. 혼자 벽 보고 공 차는 연습은 실전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집에서 혼자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깜지 100장 쓰면 그 내용을 외울 수는 있지만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듯이 혼자 콘드립을 1시간 내내 하는 건 머슬 메모리가 동작을 외울 수는 있지만 실전에서의 응용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조금 나아져서 패스하고 패스 받기 전에 둘러보면서 패스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연습 10번 하는 것과 실전에서 주의를 체크하면서 패스하고 패스 받는 10번의 상황,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우리나라 유소년 선수들이 기본기는 좋은데 실전에서 고전하는 이유, 기본기를 20년 동안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유능한 학원 시스템으로도 도저히 좁힐 수 없었던 유럽과의 기본기 차이, 그 이유는 서로 다른 걸 기본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실전에서는 어떤 기본기가 더 중요할까요? 한국 선수들과 유럽 선수들을 비교하면 답은 나온 것 같습니다. 5살에 축구를 시작한 선수와 10살에 축구를 시작한 선수는 실제 볼감각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건 축구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숙련 기술은 1살 때부터 하지 않는 이상 시작 시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경 가소성 때문에 어렸을 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요? 신경 가소성은
신경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피지컬 능력에 더 크게 관여합니다. 하지만 신경 가소성이 숙련 기술의 최종 성숙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신경 가소성과 피지컬 능력에 있어서도 성인이 가지는 피지컬 능력의 최종 한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숙련 기술에 있어서는 시작 시기와 훈련 총량 중 최종 숙련도에 무엇이 더 큰 영향을 미쳤는지 결론을 내리기가 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훈련 총량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에 실렸던 저널 Most Top Achieving Adults Want Elite Specialists in Childhood 라는 연구에 따르면 아동 상위권과 성인 엘리트의 겹침은 단 1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연구 무려 3,500명의 엘리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겁니다. 우리 아들 지금 중간 정도 하는데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찾아가자고요. 남들 다 한국식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유럽식으로 하자고요. 우리끼리 몰래 비밀로 하고는 싶지만 저도 유튜버로 성공을 하려면 좀 알려지기는 해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잘 되는 쪽으로 해보자고요. 어차피 수준 높은 리그에서 뛰어야 더 높은 곳까지 도달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진짜 기본기의 훈련 총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럽에서는 어떻게 이 기본기의 총량을 늘릴까요? 저는 유럽의 기본기 훈련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필요한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필요한 상황을 만들어준다. 명언 아닌가요? 정교한 볼 트래핑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교한 볼 트래핑이 필요한 상황을 만들고 정교한 드리블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정교한 드리블이 필요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본기가 가장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가요? 맞습니다. 시합입니다. 시합을 많이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11대 11은 공 잡기 힘들죠. 패스도 몇 번 못합니다. 그래서 선수 수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UA까지 4인제 축구를 하라고 합니다. UA까지는 대회 포맷을 4대4로 해야 합니다. 이건 KFA가 정말 잘한 겁니다. 우리나라 UA까지는 4대4로 대회 열고 있는 거 맞죠? 시도 대회 4대4 포맷으로 열어야 합니다. 이거 안 지키면 그렇게 욕먹고 있는 KFA보다 못하는 겁니다. KFA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4대4. 이 정도라면 대회를 꼭 시도에서 주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풋살장 빌려서 초등 저학년 대회 열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클럽이 주도하는 축구를 해야 합니다. 적어도 UA까지는 클럽이 대회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대회가 아니라 훈련이라면 4대4보다는 3대3, 2대2, 1대1이 더 좋겠죠. 혹은 1대0이면 가장 좋습니다. 1대0이면 혼자 벽 보고 하는 거 아니냐고요? 당연히 아니죠. 1이 아이이고 0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U9 이전까지 아빠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콘을 사지 말고 팝업 골대를 사서 1대1을 하셔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1대1만 하면 지겨우니까 코치들이 여러 가지 게임을 만들어 합니다. 모노폴리 카탄처럼 꼭 이름이 있는 정식 게임은 아닙니다. 그냥 뭐든지 드리블 할 수 있는 게임이면 코치들이 알아서 만들어 오기도 합니다. 만약 축구를 5년 늦게 한 선수가 중학생 시절 매일 2시간씩 3년 동안 개인 코치를 고용해 자격이 있는 기본기 훈련을 했다면 5년 일찍 시작한 선수의 기본기를 뛰어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한국식 지루하고 반복된 훈련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아무리 쿵짝쿵짝 노래를 틀고 훈련 내용에 변화를 주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잡생각 없이 집중해서 오직 내 발이 공에 닿는 그 느낌에 집중하고 내 몸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마치 만화 요리왕 비룡의 심사위원이 온몸의 감각을 미각에 집중하면서 맛을 느끼듯 온몸의 감각을 집중해서 드리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집중 잘하는 우리 아이를 보며 오늘도 열심히 훈련을 했구나 생각하시면서 뿌듯해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후 우리 아이를 만나면 축구 실력은 줄어들었습니다. 유럽 레벨에서 K리그 수준으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한 만큼 타임머신 너머의 우리 아이의 몸값은 더 줄었습니다. 왜일까요? 축구는 기계체조가 아닙니다. 피겨스케이팅이 아닙니다. 자신만의 감각에 집중하면 점수를 잘 받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다른 주변의 것들을 느끼고 인지하고 그때그때 반응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발과 내 몸의 움직임에 모든 감각을 집중시켜 드리블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 반응과 인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유럽은 외부 반응에 대응하는 능력과 인지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는 그 인지 능력의 시작인 외부 자극부터 닫아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식 볼터치 볼 스킬에 몰빵한 훈련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악플 달리는 소리도 외부로부터 인지되고 있습니다. 이 자극이 있는 기본기 시간을 따라잡기를 원한다면 개인 코치를 고용해 코치가 수비해주면서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는 디테일한 자세를 잡아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무료이면서도 최고의 연습 상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같은 콘 드리블을 하더라도 가지런히 한 줄로 세운 콘 드리블을 시키는 대신 유럽에서는 콘들 2, 30개 대충 던져놓고 5, 6명 선수들 그 안에서 드리블 하라고 시킵니다. 무질서한 콘들이 1차 자극이 되고 돌아다니는 다른 선수들이 2차 자극이 되어 그들을 피해 공간을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다 코치가 하이웨이를 외치면 콘들 밖으로 나가 최대한 빠른 속도로 풋살장의 가장자리를 드리블해 돕니다. 같이 도는 친구 피해가면서 경기장을 크게 돕니다. 골대에 번호를 정해놓고 넘버 1이라고 외치면 드리블 하다 말고 그 골대로 가서 슛을 합니다. 슛 무릎 위로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방심하면 그대로 슛이 배에 날라와 꽂힙니다. 제 아들은 공을 얼굴로 2번 받아 코피 2번 났습니다. 이때 공 2번만 안 맞았어도 안정환으로 키울 수 있었는데 이제 리춘수를 키워야 해서 조금은 아쉽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훈련장은 아주 어수선합니다. 어떤 애 코피 터져서 울고 있고 어떤 아이는 니공이네 내공이네 싸우고 있고 서로 부딪히고 난리도 아닙니다. 저도 처음엔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극이 포함된 드리블 훈련이었습니다. 깨인 눈으로 보니 한 줄로 서 있는 콘 드리블보다 이 난장판 훈련이 축구와 더 닮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훈련을 하면 컴플레인 하는 부모들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저의 우리나라 유소년 축구 부모님이 문제입니다 영상도 봐주세요. 축구는 귀족의 스포츠인 적이 없습니다. 늘 노동자의 운동이었습니다. 내 발의 어떤 부위로 어떻게 터치를 해야 최고의 볼터치인가는 유럽의 기본기가 아닙니다. 이건 축구에서 딱 프리킥 때만 필요합니다. 축구를 일찍 시작한 선수들은 또 다른 어드밴테이지가 있습니다. 축구를 일찍 시작한 선수들의 두 번째 어드밴테이지, 실전입니다. 어려서부터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은 볼키핑, 드리블 등이 실전에서 더 관대하게 허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말해 에이스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전 경험이 더 쌓이고 그만큼 더 유럽식 기본기가 탄탄해집니다. 그럼 유소년 때 상위 그룹이 성인 엘리트까지 연결되는 비율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연구 결과는 왜 나왔을까요? 나머지 90%는 어디에서 온 걸까요? 여기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 축구하세요.